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전차가 생각보다 너무 연약하다는 점이죠. 무슨 전차가 보병이 쏘는 휴대용 무기에 허무하게 망가지는지, 실제로 전차가 무용하다기보다는 보병의 휴대 무기가 있음에도 닥치고 돌격하는 러시아의 무능한 지휘체가 만든 현상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당시 동부전선의 독소전에서 나름 당시의 생태교란종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전차였던 T-34가 적지 않은 독일의 저성능 대전차 로켓 펜저파우스트에 다수 격파되는 장면이 재현된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갑 전력의 가치나 위력이 평가절하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러시아의 침공을 걱정하는 유럽 국가들은 기갑 전력과 보병의 기계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냉전 이후 대러시아 전선의 최전방에 위치하게 된 폴란드가 전차와 저주포 등의 전력을 구비하는 모양새를 보면 알 수 있죠. 원래 한국 육군이 자주 하는 보전포 훈련이나 공지 합동 훈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약점을 감싸주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앞뒤 없이 비싼 전차만 선봉에 밀어넣으니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상전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보이는 건 전차지만, 보병 없는 전차는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를 상대 보병이 운영할 경우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니죠. 전차 대 전차의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진군한 시점에서는 진격로에 대한 사전 정찰, 보병이나 기타 기동경이 있는 경무장병력의 엄호 등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죠. 전차의 주포는 강력하지만 실제로 적 전차를 격파하는 데 최적화된 주포이신지라 전차전 이외에는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실제로 지상전에서 맞닥뜨린 전차의 심리적인 위력은 강하지만 전투, 수송 등의 역할은 보병 전투차가 훨씬 다양하게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무지막지한 전차 전력과 맞닥뜨릴 경우 전차 전력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북한의 전차 전력은 2021년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약 4천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 육군의 2천여 대 대비 약 2배 이상의 전력입니다. 그나마 M48 같은 골동품을 빼고 제대로 굴러다니면서 쏘고 기동할 수 있는 K1, K2 전차 수는 1,500여 대 정도죠. 차이가 더 벌어지죠. 물론 개별 전차의 능력은 한국군의 K1 전차에 한참 못 미치는 2세대 전차 이전의 구식 전차들이 대부분이고, 2.5세대급 전차도 성군호를 포함해도 1,000여 대가 안 되니 전투력에서 한참 밀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항공 지원 없이 싸운다는 건 전제에서도 이런 전력 차이가 발생하지만, 한국 육군이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AH-64 아파치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차이는 더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북한이 어디선가 연료를 가득 구하고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넘어가는 T-54와 천모를 끌어다 3,000대 이상의 전차를 기동 가능한 서부 전선에 투입한다면, 한국 육군은 전차나 항공 전력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 전차를 상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보병 전투차 K-21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국뽕 빼고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의 보병 전투차의 화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에요. 대부분 주포가 30mm인데 반해 K-21의 주포는 40mm입니다.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미군의 보병 전투차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의 경우 25mm 구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경이 작으면 그만큼 수리나 유지 보수가 쉽고 휴행 탄수가 많아서 전투 지속 시간이 높고 연사 속도도 빠르니까요. 방어력은 일반적인 보병 전투차와 통상적으로 비슷한 수준일 뿐 뛰어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다른 보병 전투차보다 이렇게 공격력의 국경에 진심일까요? 일단 그 이유는 사용하는 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병 전투차가 사용하는 탄은 폭발하는 고폭탄과 철갑탄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폭탄과 철갑탄은 둘 다 기존 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유합니다. 먼저 고폭탄입니다. 날아가서 운동에너지 힘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폭약이 장착되어 폭발력과 파편으로 적을 공격하는 탄을 의미하죠. 일단 탄두에 어느 정도 폭약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최소 구경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그 한계를 20mm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K-21은 그 구경의 2배나 되는 40mm를 탑재한 걸까요? 일단 단순한 고폭탄이 아닌 복탑 기능탄의 최소 구경이 40mm라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40mm라는 적지 않은 구경 내에 충전된 폭약이 폭발할 경우 직격되는 목표뿐만 아니라 지근거래 보병 및 항공병기 등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를 위해서 직격을 맞은 경우는 당연히 폭발하고,
특정 거리에서 은폐하고 있는 보병의 경우 보병의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폭발하는 시한신관 설정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적의 항공병력의 경우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직격으로 명중시키기에도 시한신관을 통해 설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근접신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직격에 비해 피해가 적을 수는 있지만 정밀한 기기와 기체의 균형이 필요한 헬기 등은 비행체에 대해서 무력화에 매우 효과적이죠. K-21은 보병 전투차예요. 대공 전투가 주 임무가 아니죠. 사격 통제 장치 역시 비호 대공포의 기능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대공 전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지상 병력을 보고 무방비인 줄 알고 신나게 달려온 적 항공력에 대항할 뿐이지 미리부터 조심조심 포복 비행을 하는 적 헬기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K-21이 있다면 적 항공 전력은 대놓고 일방적인 전투를 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북한군의 대지상 전력용 항공력은 더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긴 하죠. 그리고 철갑탄의 경우 날개 안정식 철갑탄을 사용합니다. 네, 흔히 날탄이라고 하는 철갑탄이죠. 일단 북한군이 전차를 제외한 모든 장갑 차량은 K-21과의 전투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40mm 철갑탄만 하더라도 그 위력을 막아낼 수 있는 북한과 동국간의 장갑차가 없어요. 기본적인 방어력 요구 수준이 30mm 철갑탄 수준인데 40mm도 그것도 단순히 철갑탄이 아닌 날개 안정식 철갑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 장갑차와 겨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자명해 보이죠. 네, 기본적으로 수적 우세의 저성능의 전차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설계된 무기입니다. 물론 아무리 잘 설계된 K-21이라도 적 전차포에 어쩌다 한 방만 맞으면 순삭되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적극적인 공세적인 전투가 아니라 자리 잡고 기다리면서 2성급 전차와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T-55는 구경만 보면 2세대인 천마호나 T-62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1세대 전차인 T-52는 주포 안정기가 없고 야간 투시 능력이 없습니다. 즉 주행하면서 조준하고 공격한다거나 움직이는 목표에 대해서 레이저 등의 전자식 조준 장치를 이용해서 명중률을 높인다거나 하는 기능이 없어요. 즉 특정 거리를 넘어설 경우 명중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야간 전투는 적외선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천마호 같은 신형 전차가 아닌 상황에서 한 방 맞으면 순삭되겠지만 제대로 명중시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K-21의 경우 40mm에서 발사되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의 경우 500m에서 200mm 장갑에 대한 관통력을 자랑하는데 북한의 1세대 전차 T-55의 포탑 전면 장갑이 200mm니 정면에서 포탑을 관통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탄 12용사가 토치카에 붙는 만큼이나 위험을 각오해야겠지만 측면 장갑이 100mm도 안 되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K-21은 정면이 아닌 측면을 잡게 되면 T-55를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40mm 포탄의 장전 속도와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로 인해서 K-21이 우세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죠. 당연히 K-20은 자체 탑재포 이상의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바로 형국 미사일이죠. 원거리에서 포착만 하게 되면 사거리 밖 또는 관측거리 자리 밖에서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미사일에 소모되면서 거리를 좁히기는 매우 어려울 걸로 보여요. 거기다 특정 위치까지 진입하게 되면 날개 안정식 철갑탄의 공격도 감안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적 전차부대는 K-21의 방어점에 기존의 2성급 1세대 전차가 아닌 2세대 전차를 투입해야 되고 이를 위해 전체적인 전차 운영 시나리오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추가적으로 보병을 선두에 세울 경우 전차보다도 더 보병 전투에 특화된 K-21을 뚫어내기는 더 힘들 겁니다. 제한적이지만 북한 전차와 전투가 가능한 전차가 아닌 보병 전투차 K-21입니다.